어때요? 막연히 느꼈던 스리랑카와 직접 몸으로 2년간 부딪히면서 겪었던 스리랑카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떠나기 전에 스리랑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스리랑카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배치를 받고 이제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제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나라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갔죠. 뭐 알아보지도 않고 가면 뭐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상당히 게으르고 우리 기준에 네,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 뭘 시키면 느리고 약속도 어기고 막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소통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그리고 네. 식민지를 오래 겪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고 예, 그런 역사적이라든지 아니면 한민족에서 그 민족의 한가토라든지 이런 게 예. 상당히 비슷한 면점도 있는 것 같아요. 순박하고 뭐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왜 그렇대요? 제가 그거는 이건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그 나라 이제 날씨가 춥지가 않으니까 널려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것들이 바나나가 있고 때 되면 망고가 열리고 그러니까 잠도 아무 데서나 자도 되고 예, 그죠. 뭐 얼어 죽을 일이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예. 되고. 그러니까 내일의 걱정이 없는 거네요. 예.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것보다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악으로 생각하지 또 유럽이나 가면은 게으름을 여유라고 또 바꿔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 식민지 문화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게으름이라고 보질 않고 약간 여유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그것도 문화의 차이로군요. 네. 자, 건축학도니까 아까 건축 얘기 잠깐 해줬었는데 많이 달라요? 문화가, 건축 문화가? 네, 많이 틀려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기후적으로 많이 틀리니까 이제 건축은 기후에 이제 반해서 기후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이 두껍잖아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예. 그 창문도 이렇게 이중창을 써야 되고 예. 상당히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제한이 있는데 네. 스리랑카의 건축은 더우니까 이제 겨울에 필요한 자재들이 필요 없는 거죠. 단열재라든지 예. 이중창이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경사진 지붕을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창문에도 tum이 되게 많아요. 그 바람이 바람이 들어가고, 잘 통하게. 그리고 베란다도 이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런 문화 같은 게 상당히 문화도 반영이 돼 있고 기후도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틀린 양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충돌에서 오는 어떤 건축학적인 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인데 우리나라 건축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었어요. 저 스스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건축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부끄럽지만 미개하다. 예, 그렇죠. 너네들은 배워야 돼. 이런 생각. 예. 너네들은 건축은 한참 뒤떨어져 있어. 근데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볼수록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라든지 네. 자연과 소통하는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것도 그네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긴 그 건축 기술 수준은 뭐 지금 세계적이잖아요. 네네. 뭐 전 세계에서 다 수주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그런 기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건축을 했을 때는 기술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건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좋고 기술적으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을 제외하고 네. 그 주변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거라든지 건물이 그 옆 동네 네. 그리고 자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 쪽인 측면에서. 이제 단순히 건축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흔히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가장 느꼈던 게
저개발 국가 하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축과 도시를 공부했으니까 네. 무조건 개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야 저도 이제 먹고 살 거니까 건축가로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게 있어야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저개발 국가들도 자기들이 이제 개발되기를 바라는 줄 알았고, 그리고 선진 기술에 대해서 무조건 손 벌려서 환영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가졌던 고속 경제 성장에서 있던 축적해왔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배우고 싶어 하는 줄 알았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나라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치관 기준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의외로 그게 참 신기해. 잘 살고 있다는 게 당연한 건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던 거 틀리다.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는 가난할 것이고 예. 빈곤에 굶주릴 것이고 그래서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행복한 경우도 많이 봤죠. 오히려 뭐 못 사는 나라 뭐 아예 정말 설렘 같은 지역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격이었죠. 우리가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아니에요. 네. 근데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행복도가 뭐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글쎄요, 저는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 빈곤이 있고 절대적 빈곤이 있다는데, 그 나라에서는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는 옆에도 못 살고 뭐 앞집도 못 살고 하니까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게 한 2년여의 봉사활동 기간에 많이 성숙하게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코이카 봉사단으로 생활한 이야기를 엮은 책 꼬후모더 스리랑카를 펴낸 건축가 안종현 씨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고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럼블피쉬가 불러줍니다. 으라차차. 여기 한 2년 있으면서 정든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그때 항상 짜증만 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딜 가나 뭐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못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가도 마찬가지고, 유럽 가도 마찬가지인데, 예. 항상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것만 이렇게 또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나빴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게을러, 왜 이렇게 나태해. 못 살겠구나 이렇게 또 다가와가지고 막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또 떠나오다 보니까는 그 잘해줬던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아기처럼 그냥 다른 문학과에 가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보살펴줬던 동료 선생도 생각나고 항상 저를 좋아했었던 학생들 가르치는 거 없이 좋아했었던 학생들도 생각나고 그분들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나요? 예. 요즘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아하. 예, 학생들은 페이스북으로 이제 연락하고 뭐 생일이면은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오고 무슨 어디 갔다가 뭐 요즘은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생은 이제 가끔씩 선생님들은 동료 선생님들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